자, 어디 이제 환지 방식만 하면 되겠죠? 자, 교재는 101쪽입니다. 자, 일반점들 환지 방식은 자, 토지를 교환해 주는 걸 말하죠. 토지를 교환해 주는 게 환지인데요. 자, 먼저 가장 기본 절차를 먼저 잡아들고 가면 환지할 때는 그 절차는 우리 개발법에 나오죠. 개발법에. 자, 환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수립돼야 되죠? 환지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자, 환지 계획이 수립되면 자, 그다음 뭐 한다겠죠? 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공사. 자, 그리고 나서 공사 끝나면 뭐 하죠? 준공 검사를 받겠죠? 준공 검사. 자, 준공 검사는 누가 해주죠? 지정권자. 준공 검사를 끝나면 자, 며칠 이내입니까? 60일 이내. 자, 뭐 한다겠어요? 환지 처분. 자, 절차 관련된 것만 먼저 정리 다 끝내버리세요. 환지 처분을 합니다. 자, 이 처분한 것은 공고를 해야 된다겠죠? 공고. 환지 처분 공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청산하고 등기. 그래서 환지 청산, 환지 등기를 합니다. 자, 이게 가장 큰 기본 절차이고요. 자, 여러분들 환지 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시행자. 또 환지 처분도 누가 하는 거예요? 시행자. 이것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질문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주무사 끝나고 60일 이내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환지 처분을 신청한다. OX, X. 지정권자에게 왜 신청하냐고 자기가 하면 되지. 환지 처분은 누가 한다고? 시행자가.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관련돼 가지고 한 2개 정도 보충 들어갈 건데, 자, 환지 계획은 인가를 받기도 하죠. 자, 위에 안 쓴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인가는 환지 계획은 다 인가받는 게 아니라 시행자가 누구일 때만 인가받습니까? 행정청이 아닌 이럴 때는 인가를 받습니다. 행정청 아닌 시행자가 작성할 때는 인가를 받습니다. 행정청은 누구죠? 시장, 군수, 알겠죠? 뭐 시도지사나 국장 달 수는 있기 때문에 국장, 이자들이 행정청이야. 행정청 아닌 시행자이기 때문에 조합이 하든지 토지공도 마찬가지. 토지공이 하더라도 인가를 받아야 돼. 토지공도 행정청 아니거든. 지방공사도 마찬가지 행정청 아닙니다. 그럼 행정청 아닌 시행자가 작성할 때는 뭘 받으라고요? 인가를 받아라. 그래서 인가권자가 누구라겠죠? 시군구장. 자, 그래서 행정청이 시행자는 인가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시장군수가 행정청인데 자기가 자기를 인가하냐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환지객 인가를 받는 것은 환지객을 누가 작성할 때? 행정청 아닌 시행자. 하나 기억해 두세요. 그럴 때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봐두시고. 또 한 가지. 이 중간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예정지 지정입니다. 자, 일단 예정지 지정은 여러분 필수 절차라고 임의 절차라고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적들 환지 계획이 수립이 되면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사 끝나면 뭐 한다고? 준공검사. 됐죠? 중간에 이제 예정지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인가를 받는 경우는 인가할 것이고 인가 안 받는 경우는 인가 필요 없을 것이고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준공검사 지정권자 간다면 만약에 우리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수 있잖아요. 시도지사도 시행자 될 수 있어? 일단 준공검사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기가 하고 자기가 준공검사 할 수 없잖아요. 이때는 준공검사 한 것이 아니라 이때는 뭐 한다고? 그냥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때는 준공검사 안 하고 뭐라고요? 공사 완료 공고. 그럼 똑같이 공사 완료 공고되면 60일 이내 환지 처분하는 것이에요. 됐나요? 자,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때 이야기야.
이럴 때는 준공산 받고 공사 완료공 가면 되고, 그러면 완료공 가고 며칠 이내 환지 처분하고 60일 이내. 자, 여러분들 환지 처분의 의미가 뭐죠? 환지, 땅을 바꿔주는 처분이잖아. 알겠죠? 그러면 이제 소유권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환지 처분 공고하게 되면 항상 여러분 놓치면 안 될 거. 자, 언제 소유권 변동 발생한다? 공고일 다음 날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알겠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죠. 이때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다. 알죠? 공고일 다음 날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권리를 취득하는 거. 자,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땅이 있잖아. 땅이 있고 1번 땅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1번 땅이 환지 처분을 이렇게 받았다는 이야기죠. 1번 땅이 우리 2번도 받고 했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1번 땅이 즉 1번이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면 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전부 다 언제라고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자, 반면에 권리가 소멸되는 거. 자, 소멸이라는 것은 자, 여기 이 땅은 1번 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 땅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1번의 권리, 1번의 소유권이 소멸되는 시점이죠? 자,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전부 다 언제 소멸된다고? 그제 공고된 날, 공고일이 끝나는 때입니다. 자, 끝나는 때라는 것은 우리 시점으로 따지면 언제라겠죠? 자정 12시. 밤 12시 되면 소멸되고 바로 지나면 취득하고, 그래서 다음날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겁니다. 알겠죠? 권리 취득은 다 언제 보라고? 공고일 다음날. 소멸 나오면 다 뭐라고?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 나오면 다 끝날 때로 가시면 돼. 취득하는 것은 다음날. 밤 12시 기점에 가지고 소멸과 동시에 취득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잡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날이고, 대신 여러분 여기는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등기는 여러분 성립 요건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권리 취득은 공고일 다음날 취득해 버립니다. 등기는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대항 요건에 불과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 또 한 가지. 청산 문제죠. 청산 여러분 과부족분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1번 자기 땅 면적이, 자, 우리 면적을 볼 때 만약에 100제곱미터인데, 알겠죠? 이것을 부담률 적용해 가지고 좀 적게 받았다 할 때는 돈을 받아야 되겠죠? 많이 받으면 자기가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청산이야. 과부족분을 돈으로 해결하는 게 청산. 그러면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언제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환지처분 이후에 나와야 돼. 땅을 바꿔놔야지 많이 받은 적게 받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산은 기본적으로 환지처분 이후에 하는 거다. 물론 예외적으로 환지 안 받고 나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미리 청산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원칙은 환지처분 이후에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청산금의 결정되는 시기는 언제 결정돼? 환지 처분할 때 처분 시야. 근데 청산금이 확정되는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됐죠? 청산금이 결정되는 시기는 언제 결정나고? 환지 처분할 때 결정이 돼. 딱 처분할 때 나오잖아. 얼마를 받았냐 못 받았냐 나오기 때문에 청산금 결정되는 것이고,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라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자, 대신 여기는 예외는 있죠? 아까 우리 봤잖아. 아까 환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청산금 미리 준다겠죠? 그죠? 그 사람한테 공사 끝나고, 공사가 언제 걸지 모르는데 끝나고 환지 처분을 또 기다려고 할 수 없잖아요. 미리 교부하거든. 뭐 이때는 청산금 결정이 언제? 줄 때 청산금 교부 시. 이때 결정되는 거야. 됐나요? 원래 결정은 언제 한다고? 환지 처분할 때 결정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미리 주는 경우에는 교부 시에 결정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또 등기 좀 더 볼게요. 등기하면 끝난다. 일반적인 절차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자, 예정지 지정도 여러분 하나 보면, 예정지 지정이 나오게 되면
똑같이 보시면 돼. 이게 원래 1번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예정지를 이렇게 지정해 줬다고 봅시다. 예정지는 아직은 환지 처분하기 이전이잖아요. 예정된 땅이야. 예정된 땅 이걸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예정지 지정하면 이제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한다. OX. 예정지 지정했다고 해서 소유권 변동이 생긴다. 소유권 변동은 언제 생긴다?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 변동 생긴다고. 가장 기본 문제야. 알겠죠? 그래서 예정지 지정했다고 해서 소유권 변동은 생기는 건 아니라겠죠? 그럼 예정지정은 효과가 뭐예요? 소유권 변동이 아니고 뭐라고? 사용이나 수익권의 변동이 발생하는 겁니다. 처분권까지 변동은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 소유권 개념 아시잖아요. 우리 소유권에는 여러분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잖아. 근데 처분권까지 변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자체 변동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자 만약 예정지가 이렇게 지정됐다면 그렇다면 1번은 예정지 이 부분을 사용 수익하는 거야. 그럼 여기 종전토지는 자기 땅이어도 사용 수익한다 못한다? 못한다. 또 만약 임차권자가 여기 있다면 임차권은 소멸되는 거야. 이용을 못하니까 임차권 어디로 간다? 예정지로 옮아서 여기서 임차권 하려고 하면 돼. 이해됩니까? 그렇게 받으시면. 그래서 사용수익권의 변동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정지는 이렇게 정리하면 끝낸다고 했잖아. 자 보시면 우리가 사용이 있고 수익이 있고 처분이 있잖아.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 자 일반적으로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자 종전토지죠. 여기 종전토지 여기는 사용한다 못한다? 수익한다 못한다?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직은 1번 땅이야. 1번 땅 맞잖아. 이게 1번 땅이 아니게 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되는 거야 이제.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정지 지정은 사용 수익권만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 종전토지는 사용 수익 못해. 다른 사람의 예정지 지정되면 그 사람이 사용 수익하겠지. 처분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1번한테 있는 거야. 그 말 이해돼요? 대신 여기는 예정지 부분이죠. 자 지정된 예정지 노란색이 자 여기를 이제 1번은 뭐다?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는 거야. 임차권자도 같이 여기를 사용 수익하는 거야. 됐나요? 대신 여기는 처분한다 못한다? 다시 말해 예정지는 아직은 자기 땅이 아니죠. 예정지가 자기 땅이 되는 시점은 언제? 공고일 다음날. 그때 취득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처분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말 이해됩니까?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반면에 자 예정지가 지정되면 채비지 부분이 있죠. 이건 채비지는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채비지는 경비 충당할 목적으로 빼놓은 땅이잖아. 우리 보류지 중에서 채비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경비 충당 목적으로 별도로 환지를 지정하지 않는다겠죠? 경비 충당은 누가 하겠다는 이야기야? 시행자가 경비에 쓰려고 빼놓은 땅이야. 그러면 예정지 지정이 되면 여기는 시행자가 채비지를 뭐다? 사용도 할 수 있고 또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고 경비 충당할 수 있어 이제 팔아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딱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정지정은 소유권 변동이 아니고 뭐라고? 사용 수익권의 변동. 자 됐나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일단 기본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걸 기본으로 깔고 다시 한번 교재로 갑니다. 자 101페이지 한번 봅니다. 자 교재 101페이지 보시면 환지계획 보이죠? 환지계획 내용 보인가요? 자 환지계획 들어갈 내용은 거기 6번 빼면 5개밖에 안 되니까 체킹해 놓으세요. 환지계획 내용입니다. 환지 설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할 거냐? 설계. 자, 또 두 번째는 환지 명세가 나오죠. 또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나오잖아. 이건 여러분 차이점이 뭐라겠죠? 차이점? 청산 대상 토지 명세는 이걸 말한다겠죠? 기존의 땅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알겠죠? 기존 토지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소유자들이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러면 이 땅을 공사해 가지고 이렇게 조성한다겠죠? 조성을 합니다.
자, 조성을 해가지고 여기 소유자들에게 땅을 바꿔주는 것이 환지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1번 소유자에게는 1번 땅을 준다는 이야기죠. 2번 소유자에게는 2번 땅을 줄 것이고, 자, 3번이 나 환지 싫어하면 나간다겠죠? 그죠? 청사금 줘서 내보내고, 이 땅은 4번 주면 되고, 5번, 6번 이런 식으로 땅을 바꿔주는 게 환지잖아요. 공사 끝나고 기존 소유자에게 땅을 바꿔주는 것 환지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같은 땅이에요. 편의상 그림을 펼쳐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같은 똑같은 위치, 여기 그대로 그리시면 돼. 똑같은 땅인데, 이쪽을 우리는 뭐죠? 청산, 대상, 토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죠? 여기는 환지잖아. 이렇게 환지하겠다는 의미죠. 환지. 그러면 자, 명세는 목록을 말하거든. 자, 환지 계획 단계에서 청산, 대상, 토지 명세는 거기 필지 다 정해졌잖아. 그죠? 또 권리자가 나와 안 나와? 나와 있죠. 여기는 필지별하고 뭐죠? 권리별. 근데 환지 명세는 환지 목록이거든. 여기는 필지는 정해졌죠. 근데 권리자는 환지 계획 단계에서는 안 나와. 왜? 아까 했죠. 1번 줄락에도 1번 나 싫어하면 나가버리잖아. 다른 사람 땅으로 갈 수 있죠. 환지 계획에서는 환지 명세에는 권리별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필지별만 나오는 거야. 누가 권리자일지 모른다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만약 1번 주려고 예정했더라도 1번이 나 환지 싫어하면 돈 줘서 내보내야지. 몇 땅이 2번 소지가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환지 명세에는 권리별이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조심하시라고. 청산 대상 토지 명세는 필지별 권리별이 나오지만 환지 명세는 권리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필지만 나온다는 걸 봐두시고. 또 4번은 채비지 보류지 명세. 5번은 입치환지 명세. 그렇게 보시면 돼. 됐나요? 자, 그래서 계획의 내용이고요. 자, 계획 작성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 정하면 되겠죠?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물론 여러분들 그 환지계획에서 기준 문제는 어떻게 한다겠죠? 어디? 일반적으로 환지 계획의 기준입니다. 기준. 환지계획 기준은 자, 국장이 정한다. O다 X다? X. 환지계획의 기준에 관한 문제는 국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령, 한마디로 부령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장이 많잖아. 근데는 환지계획 기준은 국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한다고? 부령.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하나 보충해 두시고. 인가 절차 나오죠? 인가. 자, 행정청 안이 시행자입니다. 이때는 지정권자 인가받는다. 지정권자다 시군구장이다. 그렇지. 환지계획 인가는 지정권자 아니에요. 누구 인가받는다고? 시군구장. 물론 특자들은 따라갑니다. 특별자치 도지사 따라가고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 또 환지계획 인가는 시군구장, 이월시다. 지도권자면 틀려. 또 한 가지 인가받을 때 절차. 절차는 통지하고 공람시키고 의견 제출하죠. 그 며칠 이내 통보해준다. 60일. 60일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환지계획 인가할 때 60일 내 통보. 알겠습니까? 인가 여부 통보해주는 것이에요. 60일 통보. 하나 봐두시고요. 자, 증한지, 감한지 보이죠? 자, 우리 증한지, 감한지는 이렇게 이해하시라겠죠? 자, 보통 여러분들 면적이 있다면, 아까 말씀처럼, 이게 우리 면적식으로 보통 설명하는 거예요. 평가식은 여러분 그림 그리기 어려우니까 면적식으로 본다면, 1번은 만약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봅시다. 그럼 여기 환제 줄 때 1번을 100제곱미터 준다, 못 준다? 못 주죠. 당연히 100인데 100을 그냥 줘버리면 1번은 지금도 놀 거야. 놀아도 돼. 알겠죠? 엄청 돈 버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음다피 좀 이따 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보류지가 빠져나가잖아. 이 보류지 부분이 환지에서 빠져나가죠. 또 여기 전부 다 도로 같은 거 빼야 될 거 아니야. 또 공공시설 용지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적용된다고? 토지 부담률이 적용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면적식 할 때는. 그래서 자, 부담률은 좀 이따 봅니다만은 부담률은 몇 프로 초과 못 한다고? 50%를 초과 못 해.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담률이 50%라면 1번은 100제곱미터면 얼마를 받는 거예요? 50제곱미터를 받는 거야. 50% 취하는가? 자, 만약에 4번은 60제곱미터다.
그러면 4번은 얼마 받아야 돼? 30을 받아야 돼. 알겠습니까? 부담률 적용해버리면. 근데 이야기했죠. 요 땅들은 50, 30, 25만 이렇게 만들어? 아니면 획일적이야? 다 똑같다겠죠. 여기 땅들 전부 다 기본적으로 40제곱미터야. 똑같이 만들지. 1번이 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알아서 1번 50 만들어주고 이렇게 못하잖아. 공사할 때. 그래서 40으로 전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1번은 50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 받았어? 40 받았죠? 면적을 늘려받아서 줄여받았어. 줄여받으면 우리 뭐라고? 가만지. 가만지를 하게 되면 1번은 10제곱미터 덜 받았죠? 그럼 그것을 누가 줘야 돼? 시행자가 돈으로 줘야 돼. 그래서 이때 가만지 하게 되면 시행자 입장에서 청산금을 뭐다? 교부할 문제 나오죠? 청산금 줘야지. 10제곱미터 값을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받으시고. 또 4번은 30제곱미터 받아야 되는데 얼마 받은 거야? 40 받았잖아. 그럼 4번 소유자는 10제곱미터 더 받았죠? 자, 늘려받은 걸 우리 말하고 증환지. 그럼 이제 10제곱미터 값을 4번 소유자가 내놔야 되겠죠? 뭐 시행자 입장에서는 청산금을 뭐다? 징수. 10제곱미터 값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이게 증환지, 가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만약 여러분들 부담률 50%를 초과 못하지만 지정권자인자면 60까지 가능하고 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을 초과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가지고 부담률이 70%가 된다면 1번은 얼마 받는 거야? 1번은 그죠 30을 받아야 돼. 이 부담률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율이야. 그래도 이게 높아지려면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 돼. 알겠습니까? 부담률이 50% 넘어서 60% 막 넘어가려면 어떻게 한다고?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 돼. 자기들 조금 받는 거니까. 70%를 부담한다는 얘기야, 자기들이. 그러면 얼마죠? 100이라면 70% 부담하면 30제곱미터를 받는 거야. 이해됩니까? 부담률음이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어쨌든 기본적 사항은 그래서 가만지, 증환지는 그렇게 보시고. 자, 또 그 밑에. 환지 지정 제한이 나오는데 이건 외울 필요는 없다고 해서 자, 느낌이 그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경우는 환지 지정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야. 제한. 돈 줘도 내보내라. 금전청산하고 나와있죠? 내보내라. 왜 내보내야 될까? 작업의 냄새가 나. 작업. 어떤 작업? 소유자 수를 증가시키는 작업.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어떻게 증가시키는 볼까요? 자, 첫 번째. 한 필지인데 갑자기 수필지로 분할해버렸죠. 또 두 번째는 단독 다가구를 뭘로 만들어서? 다대대로. 또 세 번째는 땅하고 주택이 한 사람 거였는데 갑자기 분리시켜가지고 소유자가 2명 나와버렸죠? 이런 거. 또 4번도 나대지인데 새로 건축 축제했거나 또 기존 건축만 허물어 불고 다세대. 소유자 수를 증가시켜버렸죠? 뭔가 작업의 냄새가 나죠? 이럴 때는 환지 지정을 제한 안 하고 금전청산을 내보내라.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그건 애울려 가지 마시고 그 감으로만 기억해 두시고. 자, 환지 부지정입니다. 환지 지정 않는 거. 자, 아까 했죠. 자, 3번 소유자는 나 환지 싫어하고 신청하면 되죠? 환지 싫어하고 나가면 돼. 그럼 이 자에겐 돈 주고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됐죠? 신청 동의하면 환지를 3번 목적으로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 목적 환지 지정 안 하는 것이에요. 대신 조심할 것. 만약에 3번 소유자 그 땅에 임차권자가 있다면 임차권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임차권자 동의 없이는 재배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임차권자 있다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라. 됐나요?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또 한 가지 과소토지 나오죠? 조그만 토지 생각하시면 돼. 간단하면서 과소토지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또 증환지 해줄 수도 있고 또 합해가지고 공유환지도 해줄 수 있어. 그래서 과소토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자, 보류지 보이죠? 아까 얘기했는데 자, 우리 보류지라는 것은 예비 땅이죠? 보류해 놓은 땅. 자, 보류지는 시행자가 환지 계획이 정한 일정 목적이야. 그 목적은 이제 정하기 나름이에요. 일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환지를 지정한다, 지정하지 않는다. 지정하지 않은 땅을 보류지. 자, 또 보류지 속에서 자, 이 부분은 시행자가
경비 충당 목적으로 빼놓은 땅이 있다겠죠? 그걸 뭐라 한다고? 채비지. 채비지는 시행자가 경비에 쓰려고 충당 목적으로 빼놓은 땅을 채비지. 그럼 보류지나 채비지는 빠져나갑니다. 환지는 안 나와요. 알겠죠? 이걸 빼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류지 채비지는 환지 지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 자, 또 한 가지. 공공시설용지 보인가요? 자, 공공시설, 한마디로 공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공원. 그 다음에 공공시설용지는 거기 두 가지 보시면 되겠죠? 자, 위치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공공시설, 낡은 공원이 있어, 낡은 공원이. 알겠죠? 낡은 공원이. 근데, 원래 환지로 가면 이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위치면적을 고려하면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같은 위치니까. 근데 이쪽으로 와버렸죠. 가운데로. 곧 이 말은 위치면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나 기억해 두시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것은 용도 폐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도 폐지 되겠죠? 그럼 이 몫으로 별도 환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공공시설 용지 나오면 뭐라고? 위치면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 용지 몫으로 환지를 지정한다, 지정하지 아니한다. 그렇지. 용도 폐지된 그 용지 몫으로는 환지 지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토지 환지 대상이 된다고 나와 있잖아. 됐어요? 딱 두 개만 정돈해 주시고 자, 넘어갑니다. 다음 쪽 보시면 환지 방식이 나오죠. 자, 환지 방식은 평면 환지하고 입체 환지 보인가요? 자, 가장 기본 원칙이 뭐라고? 평면 환지입니다. 평면 환지는 땅을 뭘로 바꿔준다? 땅으로, 토지를 토지로 바꿔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보통 환지. 이것을 평면 환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환지는 평면이야. 왜? 환지가 땅을 바꿔주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평면 환지가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입체 환지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입체 환지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있는데, 자, 입체 환지를 하려면 시행자가 건축물을 축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땅만 이렇게 조성해버리면 입체 환지 나올 일이 없어. 알겠죠? 이렇게 땅을 조성하면서 시행자가 일정 지역을 아파트 몇 동 지을 수 있잖아. 아니면 일정 지역을 상가 건물 지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지었을 때만 입체 환지가 가능해요. 알겠죠? 그냥 토지만 조성해버리면 입체 환지 나올 일이 없어. 만약에 시행자가 이렇게 아파트를 몇 동 지었어. 그러면 입체 환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분양시켜야 될 거 아니야. 분양시킬 때 기존 소유자들에게 우선권 주는 거야. 쉽게 말해서. 우선권을. 자, 그래서 이게 시행자가 건축물 축조하면 입체 환지 하겠다고 이 소유자 등에게 통지 공고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중에 이 토지 건축물 소유자 갑이 있다면 갑은 입체 환지 하려면 어쩐다?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 신청하는 거야. 통지 공고 보고 할 사람은 신청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면 되고. 되죠? 입체 환지 하려면 시행자가 건축물 축조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지. 건축물도 없는데 무슨 입체 환지? 알겠죠? 그러면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뭘로 준다 했죠? 아파트 따지면 몇 동 몇 호? 건축물 일부죠? 일부. 또 이런 아파트면 보통 토지가 있을 거 아니야? 토지에 공유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근데 건축물 일부하고 토지의 공유지분 이걸로 주는 것을 뭘 한다고? 입체 환지. 알겠죠? 건축물 일부나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꿔주는 걸 뭘 한다고? 입체 환지. 보통의 환지는 땅으로 바꿔주는 평면 환지고, 입체 환지 하려면 시행자가 건축물 축조가 돼야 돼. 그래서 입체 환지 한다고 알리는 거야. 통지 공고. 그중에 할 사람은 신청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건축물로 주는 거야. 건축물 일부. 알겠죠? 또 그 땅의 공유지분은 따라가는 거니까. 아파트 보통 토지분의 공유지분 다 설정돼 있어. 그래서 그 공유지분을 같이 주는 것. 이걸 뭘 한다고? 입체 환지. 됐어요? 개념은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환지 설계 방식이 보이죠? 환지 설계 방식. 자, 원칙은 뭘 한다? 평가식. 평가식은 뭐? 평가 가액. 금액에 따라 주는 거야. 금액에 따라서 한마디로.
평가 가액에 따라서 환지해 주는 걸 뭐라고? 평가식. 이게 원칙이야, 원칙. 알겠죠? 평가식이 원칙. 됐나요? 생각이 여러분들, 내 땅이나 집이 10억짜리인데 똑같이 나눠가지고 뭐 5천만 원짜리 하나 주겠다 하면 되겠어? 기본적으로 가액에 비례해서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는 게 원칙. 하지만 여기처럼 이동이 경미하거나 간소한 부분들은 면적식으로 하는 거야. 면적식은 위치 면적 고려해서 그대로 주는 거야. 알겠죠? 그림상으로 면적식을 제가 그리니까 항상 면적식이고, 평가식은 가액으로 주는 거야. 가액. 평가액에 맞춰서 주는 게 평가식. 됐나요? 원칙은 평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외적으로 면적식이 가능하다. 자, 면적식 하려면 토지 부담률 나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부담률 거기 정리되어 있죠? 부담률 원칙은 50% 초과 못 한다고. 하지만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도 가능하고, 또 얼마 이상이 동의하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을 초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했죠? 3분의 2 동의하면 70도 할 수 있다고. 그렇죠? 동의하면 돼. 어쨌든 자기들이 적게 받겠다는 의미지. 부담률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해. 알겠습니까?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고. 자, 특징 나와 있죠? 하나의 구역에는 같은 방식을 써야 됩니다. 이 말은 요 하나의 한직의 구역인데 일부는 평가식, 일부는 면적식. 한다, 못한다? 못한다. 같은 방식을 써야 된다. 반면에 입체환전, 여러분, 입체환전은 땅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 입체환전은 건축물로 주잖아. 면적식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입체환전은 반드시 평가식이야. 입체환전은 땅으로 줘야지 뭐 면적식이 나오든지 말든지. 땅이 안 주잖아. 입체환전은 반드시 뭐라고? 평가식. 자, 또 그 밑에 환지 설계 시에 평가액이 나오는데 이것도 29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이에요. 물론 조문 내용이기도 하고, 거기는 두 개 구별해야겠죠? 1번이 환지 설계 시고 2번은 환지 이후야, 이후. 자, 그러면 1번 환지 설계 시의 평가액은 기준점이 뭐라고? 최초 환지객 인가시 기준이야. 그리고 이놈은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설계 시의 평가액은 출발점이거든. 출발점의 그 평가액은 변경할 수 없다. 됐나요? 대신 2번 환지 이후의 평가액은 변경 요인이 발생하면 인가받아서 변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구별됩니까? 그래서 설계 시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객 인가시 기준으로 계산할 것이고,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환지 이후의 평가액은 인가받아서 변경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나 받으시면 됩니다. 또 4번도 조정된 토지 가격평가 보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또 일반적으로 가격평가할 때는 꼭 순서 조심하라겠어. 자, 이 조정된 토지 가격평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청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가격평가가 들어가야 되거든. 이때 가격평가는 우리 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감정평가한다. 오다 X다. 심의 거쳐서 감정평가야? 아니면 감정평가가 먼저야? 그렇지. 그렇게 나오면 틀려. 감정평가하고 나서 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는 거야. 그 순서 잘 보시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고 심의를 거쳐버리면 가액이 조정될 수 있어. 그래서 반드시 감정가격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감정평가하고 평가협의회 심의 거침으로써 가격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어쨌든 조정된 토지, 환지 방식일 때 환지 방식으로 조정된 토지 가격평가는 뭘부터 하라고? 감정평가하고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라고. 됐나요? 그거 하나 봐두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됐고요. 오른쪽입니다. 입체환지 보이죠? 입체환지 개념은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 포인트는 이거. 하나, 입체환지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기존 소유자 뭘 받아야 돼? 신청.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신은. 이론적으로 신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신청을 받아야 돼. 여기도 틀리게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OX. 동의가 아니고 신청. 할 사람은 신청하는 거야. 신청하면 뭘 넣어주는 거다? 건축물 일부. 알겠죠? 물론 토지 공유지분 따라갑니다. 건축물 일부로 바꿔주는 게 뭐라고? 입체환지. 됐나요? 자, 또 그 밑에 제외되는 건 뭐냐면 일단 숫자 개념은 70%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70% 이하는 제외할 수 있다. 일단 숫자 개념 70% 하나 기억해 놓으시라고. 일단 설명은 이런 의미.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여기 갑이라 보면 이 토지 건축물 소유자 있잖아.
여기 일부지? 여기 일부 토지건축 소유자라고 있다 봅시다. 그럼 여기 이 가액 평가액이 만약에 5천만 원이라고 봅시다. 5천만 원. 토지건축 합해서 5천만 원이야. 근데 여기 공급하는 가격이 있겠죠. 아파트 따지면 몇 동 몇 호니까 공급 가격이 있겠죠. 근데 공급 가격 중에 최소 공급 가격은 뭐냐면 여러분 아파트 하더라도 층수나 호수에 따라 가격이 똑같대 좀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잖아. 아, 그러자 노열층도 뭐 비싸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거기서 최소로 공급되는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죠. 예를 들어 여기 공급하는 가격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봐. 1억. 1억이야. 최소 공급이. 그러면 값은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신청해서 1억 받아버리면 더블 돼버리잖아. 그죠? 이런 경우는 신청하게 해줘, 신청 못하게 해버려. 재배를 시킬 수 있어. 알겠죠? 이 가액이 몇 프로 이하일 때 70% 이하는 신청 못하게. 그러니까 7천만 원 이하는 못 들게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알겠어요? 신청 대상에서 재배시킬 수 있다야. 이해되죠? 입찰하려면 최소 공급 가격의 70% 넘어야지 입주반지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만하겠습니까? 일단 시험용으로는 몇 프로 기억을 하고 70% 이하의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 자, 신청 나오죠? 입찰 하려면 시행자가 통지 공고해줘야 돼. 나 건축물 지었다. 알겠죠? 받을 사람 받아라. 이렇게 해서 통지 공고해주는 거예요. 통지 공고하면 신청은 언제?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 부족하면 20일 범위 연장할 수 있다. 이건 나중에 정비법에서 똑같죠? 정비법에서도 관리 처분계 갈 때 분양 통지 공고하고 분양 시청하고 똑같죠? 똑같아. 그러니까 30일 이상 60일 이하예요. 플러스 20일 연장할 수 있다.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입체 반지에서는 주택 공급 문제 나오죠? 평면 한제는 주택 공급 문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입체 반지는 주택 공급 문제 나옵니다. 주택 공급 문제는 이런 이야기지. 갑이 만약에 갑이 주택이 5개 있어. 공급받는 건 5개 받는다. 하나만 받는다. 그렇지. 기본적으로 1주택 공급이 원칙이야. 그죠? 1주택. 한 사람이 몇 개를 갖고 있던 몇 사람이 공유하고 있던 주택 공급은 몇 개 주는 게 원칙이라고? 1주택. 됐나요? 1주택이. 자, 물론 예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 수만큼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세 가지 나오는데 정비법 내용과 똑같아. 알겠죠? 똑같아.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한다, 위치하지 않는다.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또 한 가지는 공공 시행자. 이럴 때는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그 밑에 거 빼고 제일 밑에 잔여 건축물 나오죠? 만약에 공급하고 남은 것은 일반 분양 아니면 채비로 진행하든지. 알겠죠? 쉽게 말해서 아까 우리 시행자가 아파트 지어가지고 분양을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 받았는데 남을 수 있잖아. 남은 거 뭘 한다고? 일반 분양 또는 채비지로 지정해서 경비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예정지 지정입니다. 자, 예정지는 아까 저희도 봤죠? 여기 보시면 돼. 일단은 예정지 지정은 시행자가 하는 것이에요. 시행자 하는데 반드시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임의 절차. 또 예정지 지정하면 소유권의 변동하면 틀려. 사용 수익권의 변동이 발생한다. 그래서 자, 우리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 못한다. 예정지 부분을 사용 수익한다. 근데 채비지는 시행자가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다.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글로 봅니다. 글로. 자, 거기 지정 보시면 시행자는 필요하다면 예정지를 지정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임의 절차라는 걸 봐두시고. 2번. 예정지 지정할 때 종전토지 임차권이 있다면 임차권자 부분에 대해서 예정지에다 지정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지. 아까 했잖아. 여기 임차권자가 있다면 임차권자가 소멸돼 버리거든. 그래서 예정지 부분에 임차권 지정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임차권자 부분도 아울러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사용수익권 이전 나오잖아. 사용수익권 이전입니다. 거기 1번 지문 잘 보시면 돼요. 1번 지문. 예정지가 지정되면 정전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언제까지? 처분 공고일까지. 다음날 되버리면 소유권이 넘어가버리잖아. 다음날 되기 전까지 공고일까지 예정지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권리 행사할 수 있다 나와 있죠? 대신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 알겠죠? 여기 예정지 부분을 종전 토지같이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거야. 대신 여기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자, 동그라미 2번도 봐보세요.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나와 있죠. 그죠? 아까 우리 여기 3번. 3번은 환지 지정 안 한다고 나왔죠? 시제 나갔어. 나가놓고 3번이 있다면 계속 사용수익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죠? 그때는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됐나요?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자, 개실 수의문문 넘어가고 채비지문만 보세요. 채비지. 자, 채비지는 아까 이야기했죠? 예정지가 지정되면 시행자는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이제 공사 끝나면 뭐 들어간다고? 환지처분 들어갑니다. 환지처분은 누가 한다고? 시행자가. 언제 한다고? 중음사 나오고 60일 이내 또는 공사 완료 공고되고 60일 이내. 됐나요? 이때 뭐 한다고? 환지처분. 환지처분 누가 한다고? 시행자가. 그죠? 자, 그렇게 하시고 환지처분하면 공고하고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 변동이죠? 자, 그 표현이 오른쪽 위에 1번 지문이야. 요 1번 이 표현은 우리 기출지문에 아주 많이 나오죠? 이게 소유권 변동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 1번 보시면 환지는 이렇게 나오지. 환지는 언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 뭘로 본다? 종전 토지로 본다. 이게 뭐 소유권 변동이 된다는 이야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환지는 우리 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뭘로 본다고? 종전 토지로 본다. 하나 봐두시고. 또 두 번째. 종전 토지에 땅 권리 등 소멸은 다 소멸로 하면 다 언제 소멸된다고?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알겠죠? 다 소멸을 이렇게 보세요. 자, 예외 나옵니다. 예외는 환지 처분 여러분 우리 소유권 변동, 민사상 소유권 이동이야. 우리 민법상 소유권 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 재판상 처분까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전부 민사상 소유권 이동 그 자체 가지고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에 영향을 준다고 안 준다고? 안 준다고. 됐나요? 안 줍니다. 또 지역권에도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줘. 지역권은 토지 이용권이잖아. 이 지역권도 그대로 종전토지에 존속하는 거예요. 대신 지역권이 행사할 이익이 없어졌다. 그러면 소멸돼야 되겠죠? 자, 소멸은 다 언제 된다고?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입체환지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갑이 여기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 취득해? 똑같다니까 언제 취득해? 공고일 다음 날. 또 보세요. 여기 만약에 여기에 저당권이 있었어. 그럼 어차피 철거도 공도 들어갈 거 아니야? 저당권 소멸된다? 아니다. 저당권은 갑이 이걸 취득과 동시에 얼마 간다겠죠? 언제 취득하는데? 공고일 다음 날. 그 건축물 일부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걸로 본다. 됐나요?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또 채배지입니다. 채배지는 누가 취득한다? 시행자.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언제 취득한다? 다 똑같, 취득은 다 똑같다니까? 공고일 다음 날이. 대신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뭐냐면 여기 예정지 지정하면 채비지는 처분해 볼 수 있잖아. 이 처분은 매매계약이야, 매매계약. 그러면 이때 매수한 자, 즉 매입자는 등기해야만 취득하겠죠? 그래서 매매계약이니까 똑같이 이때는 우리 매입한자가 등기를 해야만 취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청산금 보이네요. 자, 청산금 징수 나오죠? 징수는 부당이득 반환금 성격이고 교부하는 것은 손실분할 성격인데, 자, 아까 얘기했죠. 청산금 결정은 언제 된다고? 환지 처분할 때. 하지만 환지 지정 안 받고 나간 사람한테는 언제 결정된다고? 교부시. 교부할 때 결정됩니다. 확정은 언제 된다고? 공고일 다음 날. 자, 징수 교부 시기 보이죠? 아까 얘기했네. 청산금은 언제 징수 교부하라고? 환지 처분 공고 이후에. 알겠죠? 근데 2번.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까 3번 나간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한테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또 한 가지. 청산금은 여러분, 분할징수나 분할교부는 금지된다. 분할징수, 분할교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딱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급하신가 봐. 페이지 빨리 넘긴 사람도 있네. 일부러 안 넘길 거야. 그거 더 볼 거야. 정확히 보세요. 대충만 넘기지만 마시고. 그 다음에 행정청의 시행자가 청산금 안 내면 강제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신 행정청 아닌 시행자는 강제징수한다, 못한다? 못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징수 위탁해야지. 알겠죠? 위탁하면 수수료는 다 몇 프로? 4%.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공탁은 아시죠? 받을 사람이 주소 불명 사라졌어. 그럼 공탁하면 되겠죠? 공탁하면 됩니다. 자, 소멸시효입니다. 청산금 소멸시효는 몇 년? 5년 기억해 놓으시고. 자, 등기 나오죠? 자, 여러분 이 등기는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신청 촉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때 신청 촉탁은 얼마 이내? 14일 이내. 자, 비교. 우리 정비법에서는 뭐? 지체 없이. 두 놈은 또 왔다리 갔다리 바꿔치기 하거든. 잘 보라고. 개발법에서는 얼마 이내 신청 촉탁을 하고? 14일 이내. 정비법에서는 뭐라고? 지체 없이. 그렇지? 개발법은 뭐라고? 14일 이내. 정비법에서는 지체 없이.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발법 바이바이입니다. 뭐 저만 끝냈나? 왜? 할 거 다 있어? 알겠죠? 머리 아파요? 언제나 안 아픈 적이 언제 있었어요? 평상시 아팠잖아. 개발법 때문에 아픈 것처럼 하지 마세요. 됐나요? 자, 어제는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오후 시험은 개발법 나올 거니까 분투하세요. 알겠습니까? 일단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뵐게요. 자, 고생했습니다.